그러면 온라인 학위 논문 제출 매뉴얼인 디컬렉션을 통해서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제가 디컬렉션의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과정과 실질적으로 학위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출하는 프로세스랑 그런 것들을 직접 그 PPT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제가 직접 논문을 제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 제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그 도표로 좀 들고 와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논문이 통과됐을 때 디컬렉션 논문 파일을 우리 홍익대학교 디컬렉션에 탑재하는 겁니다. 탑재하고 제가 승인하는 것은 파일 형태라든지 목차, 제목이 잘 알맞게 들어갔는가만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제본 논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해 주셔야 될 거는 디컬렉션 사이트에 선생님들의 학위 논문 파일, PDF든 한글 파일이든 저는 PDF를 추천드립니다. PDF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디컬렉션의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디컬렉션 사이트에 탑재만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데 와주시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꼭 로그인을 해주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연구학습 지원 메뉴에 보면 학위 논문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하단에 디컬렉션이 있으니까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학위 논문 제출. 그래서 학위 논문 디컬렉션 사이트라고 뜰 건데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선생님의 성함이 뜰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자료 제출 눌러주시면 돼요. 이 디컬렉션 사이트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석사를 홍익대에서 나고 박사도 홍익대학교 계신다면 석사 논문을 제출했잖아요. 그 논문도 다 브라우징 할 수 있습니다. 디컬렉션이라는 게 홍익대학교 생산물, 연구 성과물, 연구 생산물을 이렇게 수집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학위 논문들이 많은데 학위 논문들을 여기에 제가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고 자료 제출을 누르시면 상단에 자료 제출 혹은 여기 옆에 있는 학위 논문 제출 있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그런 화면이 뜰 건데 저는 이미 제출 대상자들을 다 뽑아서 선생님들의 제출하시는 분들의 모든 정보를 입력해놨어요. 그래서 앞서 메인 화면에서 성함이 뜨셨다면 제출을 누르시면 아마 제출하는 컬렉션이 뜰 겁니다. 제가 23년 2월 졸업하시는 분들의 컬렉션을 만들어 놨어요. 22년 전기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화면이 뜰 겁니다.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눌러주신 다음에 연락처, 선생님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왜 이 부분을 수집하냐면 논문을 반송하거나 혹은 수정하거나 반려하거나 혹은 확인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전화로 계속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처는 꼭 적어주시고 그 위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타 정보를 입력하시는데 메타 정보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말을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제목을 쓰실 때 선생님의 제목이 만약 영어다라고 하면 영어로 써주시면 돼요. 한글이다면 한글로 써주시면 되고 제2 언어에 그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영어였다면 한글로 한글이었다면 영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소속은 홍익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예시 파일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는 봐주시면 되고, 키워드는 논문의 키워드입니다. 해당 논문 초록에 있는, 초록에서 키워드를 만약 쓰였다면 그걸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의 해당 논문에 키워드가 있다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초록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고, 초록이 두 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글 초록, 공문 초록과 영문 초록이 있다면 키워드,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추가를 해주셔서 공문 초록, 영문 초록 둘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디컬렉션에서 입력하고 메타 정보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넘어가는데, 그 메타 정보에서도 또 중요한 게 조금 남았어요. 이 부분. 앞서 메타 정보가 이제 연속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스크롤 다운하면 이게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과 및 전공도 클릭하셔가지고 조회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의 학과 클릭하시고, 원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표지 이후부터 본문 이전 로마 숫자 페이지, 그리고 본문 끝 페이지 있겠습니다. 예시 제가 놔둬드렸죠. 예시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목차는 제가 작성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것들 모두 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필수사항들 메타 정보를 먼저 입력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아까 앞서 제 목차는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선생님들은 이미 논문 작성하셨을 때 목차를 작성하셨어요. 그 앞부분에, 그죠? 거기서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이 목차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목차가 이 색인처럼 돼서 이걸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띄어쓰기를 잘 해주시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그 학위 논문 제출할 때 학위 논문을 완성하셨을 때 목차를 이런 양식으로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걸로 스페이스바 잘 체크하시면서 목차를 잘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 정보의 목차가 책갈피로 자동 입력되기 때문에 여기에 목차를 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목차 작성에 대한 메뉴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문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동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 동의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의 체크하시면 되고, 라이센스에서는 여기 적용을 해주시고, 여기 라이센스 적용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의 저작물 변경 허락 안 하실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하시면 되고, 영리 목적 이용 허락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는 내 원문을 당장 바로 공개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유예라고 하는데, 원문 공개 유예는 대학원 규정상 특허나 혹은 군사 기밀 등 혹은 개인의 이런 발표 때문에 1년 이상, 1년 이상은 절대 안 되고 최대 1년까지만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문 게시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면 여기 설정을 누르시면 되겠죠. 이게 없다면 이제 저작권 동의와 관련되는 것들 체크해 주고,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저작권을 표시하실 거고 비영리와 변경 금지를 통해서 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과 동일하게 체크가 되었는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학위 논문 비공개 혹은 유예 관련된 건데요. 홍익대학교는 규정상 학위 논문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특허, 군사상의 비밀 등으로 일정 기간 비공개가 가능해요. 최대 1년까지고요. 1년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시 대학원에서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 그러니까 비공개 신청서가 되겠죠. 이 공개 유예하는 것들에 대한 신청서를 꼭 작성을 하시고 대학원에 제출하셔야지만 되고, 그 제출하신 거를 이제 도서관에 이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유예했다라고 뜨는 게 보이면은 요청을 드리는 거죠. 대학원에 이런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이시는 거와 같이 석사학위 논문 공개 유예는 비공개 기간 그리고 심사위원장과 지도교수님들의 서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시고 대학원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문 등록입니다. 앞서 제가 메타 정보도
다 입력했고 목차 작성했고 저작권 동의를 했다면 이제 원문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원문 등록은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DF 파일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용량이 이렇게 좀 너무 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같이 미대가 많은 혹은 미술 관련되는 그림, 작품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혹은 건축 관련돼서 사진이 많은 논문의 경우에는 업로드가 잘 안 되는데 그럴 때는 PDF로 변환하셔가지고 하시면 시스템 변환 오류도 좀 적습니다.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이렇게 문서를 등록하게 되면은 저희가 문서를 변환합니다. PDF 파일로, 논문 파일로, 그죠? 그럴 때 조금 간혹가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성하셨던 파일 자체를 PDF로 변환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목차에 있는 여기가 책갈피인데요. 목차를 작성하셨다면 책갈피는 바로 들어올 거예요. 앞서 저희가 메타 정보에서 목차를 작성했죠. 여기에 있는 목차가 그대로 책갈피로 들어올 거고 시작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론이 시작되는 그 페이지, 본문 시작되는 페이지 초로 끝나고 이 페이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숫자 잘 기입해 주시고요. 시작 페이지 설정 이렇게 PDF 상에 페이지 수를 작성해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클릭했을 때 그 목차를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색인 작업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오류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목차 책갈피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서 있던 그런 것들 다 들고 왔죠. 여기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시작 페이지 설정이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고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아마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이렇게 예시 화면이 떠서 선생님들의 논문 그리고 책갈피가 뜰 거고 해당 책갈피를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목차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고 페이지 번호 입력하시면 원문 등록이 되고요. 원문 등록이 되고 이제 제출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 제출 완료 전에는 앞서 작성했던 내용들이 다 올바르게 들어갔는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메타 정보, 원문 정보, 그리고 저작권 정보, 관리 정보 했을 때 나의 이렇게 개인 정보들이 다 맞게 올바르게 나와 있는가 이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완료 하시면 돼요. 제출 완료했을 때는 이제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도서관에 연락해서 반송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출 내역으로 가시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저작권, 논문 상태 이렇게 해서 해당 컬렉션에서 이제 처리가 완료가 되었다가 뜰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선생님들 제출 완료를 누르면 이제 논문 상태에서 검증 혹은 이런 식으로 뜰 건데 우리 도서관에서 검증을 했을 때는 논문 제출 처리 완료라고 뜰 겁니다. 논문 상태가 논문 제출 처리 완료라고 뜨면은 해당 컬렉션의 선생님들의 논문 제목을 체크하시고 저작권 동의서를 클릭하시면 돼요. 저작권 동의서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서 학위 논문 전자 파일 제출 확인서가 뜨고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 동의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뜰 거고 성함 쓰시고 사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도서관에 인쇄본 제출하실 때 들고 오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박사학위 선생님이 계신다면 ISNI 발급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ISNI라는 게 우리 ISBN이라고 해서 그 책에 대한 주민번호라고 하죠. 근데 이제 ISNI는 그 저자, 연구자에 대한 식별번호라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김홍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홍익이 쓴 논문, 책, 학술지 논문,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 식별자만 클릭했을 때, 식별자만 알면. 그렇기 때문에 박사학위 이상 선생님들께서는 ISNI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논문 제출 내역에 보시면 저작권 동의서 아까 우리가 클릭해서 받았죠? 그럴 때 옆에 있는 ISNI 발급 신청을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국립중앙도서관 ISNI로 연동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ISNI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대상이 박사학위 선생님만 대상되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뭐 이런 주요 나온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인준지에 사인은 꼭 필수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데 인준지에는 그냥 사인과 도장은 필요 없고 교수님들의 지도 교수님들의 사인 말고 성함만 있으면 됩니다. 예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출 완료를 누르고 나서 여기 검증 중이라고 뜨거나 검증이라고 뜰 텐데 논문 제출 완료, 처리 완료라고 뜨는데 소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와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랑 이제 근무하는 우리 스태프들, 근로학생들과 함께 논문 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출 완료했는데 수정사항이 생겼다. 도서관에 연락해서 반송 신청, 반송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문 비공개는 제가 말씀드렸죠. 1년간 유예는 가능하고 그 유예에 대한 조건은 이러이러한 사유 혹은 대학원에 신청서를 보내서 사유서를 보내시면 1년간 유예는 가능하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에 지금 논문을 다 통과하셔서 하신 분들은 졸업을 정말 축하드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도서관에 가서 직접 제가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프로세스를 그 해당 절차를 좀 같이 밟아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이죠. 로그인을 꼭 해주시고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셨다면 요거 먼저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희 일반 공지에 나와 있어요. 인준 논문 제출 안내에 대한 내용이 있죠. 요거를 잘 확인해 주시고 논문을 제출하실 때 기간이나 이런 프로세스를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시 논문을 지금 살짝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자 잠시만요. 네,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 오늘 하는 교육 그리고 15일 목요일에도 교육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논문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메인 화면에 들어오셔서 이거는 창을 닫겠습니다. 디컬렉션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디컬렉션을 바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의 성함이 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출자라고 하시면 학위 논문 제출에 가시면 됩니다. 제출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죠. 현재 지금 제출하신 분들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데 저희는 이제 컬렉션별로 작년에 22년 8월 달에 올해 여름에 졸업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모두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 원문 보기 누르셔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게 여기에 이 논문과 영어 제목도 있고 제목과 선생님의 성함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작업을 선생님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문 보기 눌렀을 때 이런 이 페이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논문이 나오게끔 그죠? 이런 식으로 인준지는 성함만 적어주시면 되고 이런 식의 논문이 잘 올라가게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홈 화면에서 직접 논문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제출 보이시죠? 학위 논문 제출을 클릭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료 제출이라고 있죠. 있고 제출 단계는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료 제출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2023년 2월 졸업 학위 논문 전자 파일 제출이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저 화면이 안 보였다. 혹은 내가 제출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꼭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든 제출 대상자들을 다 입력했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됐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생님들의 정보를 입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꼭 떠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출하는 대상 그리고 제출하는 컬렉션의 자료 제출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똑같죠? 그 PPT에 있던 내용과 개인정보 동의 눌러주시고 전화번호 되도록이면 저는 저희가 이제 모든 개인정보 처리를 이렇게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으니까 휴대폰 번호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저도 이 도서관 전화로 계속 전화를 드릴 거거든요. 반송 요청 이런 거 있을 때.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넣어주시고 어, 넣어줬 승인하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셨고 메타 정보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네, 논문 테스트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제 의견은 꼭 써주세요. 근데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소속도 예를 들면 홍익대 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해볼게요. 하고 뭐 키워드도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초록은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초록은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논문에 쓰셨던 초록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어로 된 초록이 없다 혹은 이렇게 없다면 이게 삭제해 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되고 꼭 소속과 동일하게 네, 발행 기간 써주시고 지도 교수님은 필수입니다. 지도 교수님 꼭 써주세요. 김홍익 쓰시면 되고 석사 박사 저는 이제 박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학과를 꼭 조회해 주세요. 학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학과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과는 꼭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내 학과가 이름이 변경됐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했고 원문 아까 그때 보여드렸죠? 180페이지까지 잡으면 이 형식으로 점까지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본문 언어 같은 경우는 체크해 주시면 되고 리스트 박스에서 요까지 다 해주셨다. 그리고 영어명도 꼭 써주세요. 저는 지금 형식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영어 형식을 좀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통일하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되신다면 원하시는 걸로 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 정보를 입력하셨다. 맞죠? 그다음에 눌러주시면은 이제 동의하는 것들 그리고 라이센스 정보 이런 것들 저작권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서 선생님들의 논문 파일을 등록하시는 거죠. 제가 PDF 파일을 추천드렸고 PDF 파일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샘플이 있어서 샘플로 해주시면 되고 앞서서 목차를 안 썼는데 이전으로 잠시 이동해 볼게요. 목차가 무조건 있거든요. 목차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저는 안 쓰고 넘어가는데 선생님들이 꼭 써주시고 기존에 있는 목차랑 논문이 잘 연동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하시면은 제가 아까 마찬가지로 파일을 선택해 볼게요. 샘플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당 페이지 시작 페이지도 설정하셔가지고 이동하시면 다 보이신 거죠. 메타 정보, 원문 정보, 책갈피는 꼭 써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안 써서 그런데 예시를 보시고 선생님의 목차 정보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권 정보와 관리 정보를 하시면 지금 현재 아이템 상태는 미완료인데 제가 제출 완료를 누르면 지금 접수 완료라고 뜰 거예요. 현재 지금 접수 완료라고 떴죠. 제가 지금 바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당 논문을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검증을 했을 때 이게 저희한테는 지금 제출이 됐다고 뜰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검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제 접수 완료였다가 처리 완료라고 뜨면서 아래에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리 완료라고 떴을 때 저작권 동의서를 출력하시면 되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논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작권 동의서 출력하시면 되고 이거 여기서 다 체크하셨고 선생님들 성함 쓰셔가지고 서명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 인준 논문이랑 같이
저희 선생님들 제출하실 논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도서 홈페이지에 이 공지사항을 간단히 다시 보시면은 우리 도서관에 제출해야 되는 거는 학위 논문 제출 이게 이 수소실에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본 논문 3부와 2번 전자 파일 제출 확인서 요거예요. 이 2번이 1번과 2번, 1번은 선생님들 논문이고 2번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요 화면입니다. 저작권 동의서 출력 클릭하시면 요거예요. 여기서 사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사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제출하신 게 끝나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박사 선생님이시다. 그럴 때는 ISNI 발급 신청하셔서 네. 선생님들의 그 연구자 번호를 만드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학위 논문 쓰실 때도 죄송해요. 학술 논문 쓰실 때도 학술지 투 가실 때도 밑에 ISNI가 붙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 ISNI 가시면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국립중앙도서관에 ISNI 검색하시면 그 해당 연구자들의 번호가 다 있고 그분들의 그 논문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제출이 끝나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동의서 제출과 함께 논문을 제출하시면 우리 도서관에 해야 되는 건 다 끝납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디컬렉션에 제출하실 때 아직까지 이제 논문을 좀 마무리하고 계신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연구학습 지원을 가셔가지고 논문 작성 가이드들이 있어요. 논문 작성 가이드에 논문 작성 관련된 참고 자료나 참고 문헌, 관리 도구, 레퍼스, 그다음에 표절 예방 및 연구 윤리 관련되는 컨텐츠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주의해야 될 학술지, 학회지 이런 것들, 참고 문헌 관리, 논문 작성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이외에 제가 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홈 화면 하단에 보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에 주제별 학술 데이터베이스 교육도 있고요. 이러한 녹화본 제가 그때 했던 뭐 SCI급 논문이나 선행 연구 관련되는 자료 검색법 관련된 교육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컬렉션을 통해서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이렇게 제출하셨을 때는 예시인데 이렇게 학위 논문이죠. 이 선생님 쓰셨던 학위 논문이고 이게 이제 책갈피로 어떻게 되는가를 연동시켜 보면 이제 인트로덕션 하면은 이제 인트로덕션이 나오는 거죠. 크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단계예요. 요 단계 요렇게 여기서 꺽쇠 표시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런 이게 지금 책갈피 목차라고 보시면 되고 목차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4번 가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책갈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에서 디컬렉션에 협조해 주셨다. 그럼 제가 이걸 나중에 컬렉션을 생성해 드립니다. 현재 지금 컬렉션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제가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고 모두 검증이 끝나면 23년 2월 졸업 학위 논문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어디랑 연동되는가 보시면은 도서관 디컬렉션에 담겨지면 이게 우리 리스랑도 연동이 돼서 추후에 선생님의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이 리스에도 연동이 될 것이고요. 저희는 리스에도 연동이 될 것이고 중앙도서관 하단에 보시면 이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있는데 이 두 기관에도 해당 논문, 선생님들의 논문이 납본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네이버 학술 정보나 이런 오픈 액세스 관련되는 다양한 컨텐츠에 선생님들의 연구 자료들이 탑재가 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많이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 앞서 말씀드린 ISNI 특히 박사 선생님들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채팅창이나 Q&A 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Q&A 올려주시고요. 제가 질문 들어온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ISNI 관련된 질문. 박사 논문의 ISNI 발급 처리인데 기존 학술지 투고하고 발표된 경우 제가 ISNI에 한번 선생님의 질문 이건 것 같아요. ISNI 발급 전인데 기존 학술지에 투고한 것도 있고 발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ISNI를 지금 신청하셔서 발급을 받으시고 나중에 그 ISNI 측에 저도 그랬는데 선생님 연구 결과물들을 거기에 주시면 돼요. 여기에 수정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시면 돼요. 저도 제가 소속 기관 바뀌었을 때 수정 요청했고 혹은 제 컨텐츠가 잘못 입력돼 있을 때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선생님 ISNI 발급 받으시고 기존에 했던 거 소급해서 이렇게 연결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물어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올바른 대답일 것 같은데 요거만 한번 안내 드립니다. 여기에 전화해 보시거나 저는 여기에 메일 바로 써서 했는데 여기 한번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디컬렉션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연구 지원 전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없으신 분들은 학위 논문 직접 작성하셔야 되는 분들은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게 수시로 들어가서 봅니다. 이게 벌써 제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서관에 연락을 해 주시면 되고 네. 제출 매뉴얼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홈에 가시면은 제출 안내, 제출 매뉴얼도 제가 아이북 형태로 오늘과 했던 거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니까 제출 매뉴얼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